전 세계 극장가를 한때 그냥 휩쓸었던 액션 영화 터미네이터 그 시리즈 영화로 그 유명했던 액션 배우 슈왈츠네거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 오래 봐왔으니까 그 사람의 커리어를 쭉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아 나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자기랑 슈왈츠네거 얘기를 시작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잖아. 그 여행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고 해서 일생 여행만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무엇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최고지만 모든 걸 다 경험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기도 하고 사람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남의 인생을 보고도 배운다면 그게 우리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잖아. 서론이 길어서 미안해. 자, 슈왈츠네거의 인생을 보면 그 친구가 유럽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모차르트가 태어난 그 오스트리아에서 10대 아주 그 어린 나이부터 자기 가까운 친구에게 늘상 이렇게 얘기해왔대. 슈왈츠네거가 나는 내 인생에 3가지 목표가 있거든. 첫째, 미국으로 이민 갈 것. 둘째, 근육을 키워서 미스터 유니버스가 될 것. 셋째, 할리우드의 그 유명한 배우가 돼가지고 그 유명한 케네디 가문과 결혼할 것. 어마어마한 소원들이야. 근데 슈왈츠네거는 그 꿈을 품은 채 20대쯤 해서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와. 그리고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그 미스터 유니버스를 뭐 4번인가 5번인가 차지해, 우승을. 그리고 실제로 할리우드의 배우로 유명해졌잖아. 아직도 그 오스트리아의 액센트가 좀 있는데 그건 그렇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케네디가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친구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 가버너까지 했잖아. 이민 왔고 미국으로 미스터 유니버스 했고 초과 달성해서 가버너까지 했고, 그리고 마지막 소원 중에 하나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케네디가와 결혼했잖아. 머리아 슈라이버. 자,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 되게 성공한 거야. 초과로 성공한 거야. 그런데 자, 우리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째, 할리우드에서 배우였지. 배우 얘기하니까 우리 로널드 레이건 얘기 잠깐 하자고. 로널드 레이건도 배우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했잖아. 또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재임 기간 중에. 뭐 전체는 아니지만. 자, 레이건이 그 미국 대통령으로 정말 재임 2번째 당선돼 가지고 인기가 절정일 때 서방 뭐 유럽의 어디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불쑥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자, 서방 자유세계의 최고 수장의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정말 고속 잘 나가고 계신 대통령께서 그런 인생에도 후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예, 제게도 후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뭘 후회하십니까? 그랬더니 레이건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가 일생을 쏟아부은 할리우드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A급 배우가 되지 못했고 B급 배우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게는 후회입니다. 본인이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니까 서슴없이 그런 걸 다 솔직히 토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근데 실제로 그 로널드 레이건이 인정을 했건 안 했건 실제로 그는 할리우드에 일생을 쏟아부었지만 A급 배우가 되지 못했어. 레이건은 할리우드에서 큰 역할을 하지도 못했고 큰 소리 치지도 못한 거야. 그래서 레이건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대통령 할 때도 그 프랭크 시나트라나 뭐 이런 연예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어떤 그런 파티 같은 게 있거나 할 때, 취임식에서부터 그때 같이 서 있잖아. 프랭크 시나트라하고 로널드 레이건이. 로널드 레이건의 기가 프랭크 시나트라를 넘지 못해. 미 합중국 대통령이면서
그러면서도 예전 할리우드 시절에 자기보다 훨씬 꼭대기였던 프랭크 시나트라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게. 군대 시절의 계급이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난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힘이 여전히 있듯이 말이야. 고급 깡패 두목들이 만나잖아. 절대로 폭력이 없어. 폭력이 이 밑으로 이렇게 좀 하수들이 주먹을 쓰고 하는 거지.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게 깡패 사회건 뭐 비즈니스건 무엇이건 간에 기싸움이야, 기싸움. 그래서 내가 전에도 한번 자기와 함께 얘기했었지. 그 장자의 그 멋진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 기성자라는 왕의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왕을 애타게 그냥 한참을 기다리게 하는 거야. 왕이 계속 와가지고 이 정도면 된 것 같네, 내 눈에는 뭐가 더 부족하단 말인가 하는데도 조련사가 왕을 계속 기다리게 하잖아.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상대 닭을 보면 아직도 깃털을 세우고 힘자랑을 하고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이 오니까 이제 됐습니다 하잖아. 이제는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그 눈동자도 움직임도 없이 마치 나무로 조각한 닭처럼 이렇게 고요할 때, 그게 무서운 거야. 이제는 어떤 닭도 감히 덤비지 못할 것입니다. 쳐다만 봐도 도망갈 것입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옆으로 샜어.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자, 결국 대통령까지 된 레이건도 돌이켜볼 때 할리우드에서 자기가 B급 배우로밖에 판정 못 받고 할리우드 시절을 접어야 했던 그 후회. 자, 그럼 아까 우리 얘기한 성공에 우리가 그 모델처럼 느껴진 슈왈츠네거의 할리우드의 최종 판결, 최종 점수는 뭘까? 액션 배우로서 인기를 얻었다는 거 외에는 대중적인 아마 C쯤 받지 않을까 싶어. 자, 그건 뭐 내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주지사 때 한 번 했는데 4년 임기 그랬는데 처음에 맡을 때와 나중에 손을 털고 나올 때 주 행정이나 뭐 그 주의 그 어떤 그 돈 리저브 쌓인 거 엉망이었어, 엉망. 그래서 정치적으로 주지사의 4년은 아주 낮은 점수야. 그것도 아마 C쯤 될 거야. 자, 그리고 케네디가와 결혼했지? 그래서 딸을 셋을 낳나 그랬을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지? 자기 그때 뉴스 들었을 거야. 자기 집에 가정부하고 부인과 자녀들 몰래 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또 키우는 거야, 가정부가 물론. 그리고 계속 그 집에서 일했어요. 한동안을, 한 2년인가를 더. 그러니까 가정부와 주인인 척하면서 부인과 자녀들은 까맣게 모른 채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가 들켜서 이혼당했잖아. 이젠 케네디가 쪽에서는 아주 최고 깊이 인물이 된 거야. 한때는 뭐 그 집으로 결혼해 들어갔지만.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성공했네 분명히. 지금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 성공 같아? 내가 보기엔 성공 안 같아. 내가 우리 세대에는 자기는 모를 거야. 우리 세대에 유명했던 영화 중에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영화가 있었어. 이태리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라는 이태리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 감독이 나중에 한참 그 중국에 가서 3년씩 살면서 작품을 써가지고 자기 기억할지 몰라. 마지막 황제, Last Emperor, The Last Emperor라는 영화를 중국에서 만들었거든. 존 로운이라는 남자 배우. 그 영화는 정말 동양을 스크린에다 올린, 동양 주제를 올린 영화 중엔 내가 보기엔 최고라고 생각해. 내가 그 해에 마침 한국일보 기자로 일하면서, 한국 기자로는 아마 처음일 거야. 아카데미 시상식 취재를 갔는데 거기서 요청하듯이 모두가 그러듯이 턱시도 빌려갖고 입고 그 해에 9개 부문에 올라가서 8개를 차지했어. 그 Last Emperor, 마지막 황제가 버나르도 버톨루치가 만든 영화야.
그 감독이 그거 만들기 훨씬 이전에 Last Tango in Paris,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 근데 그 영화에 영화 음악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죽이는 사람인 게 가토 바비에리. 자기도 들어봐 한번 인터넷으로. GATO 가토. 그게 아마 그쪽 말로 캣이란 말인가 봐. 브라질 포르투갈 말 쓰잖아. 그리고 바비에리는 BARBIERRI. 가토 바비에리. 그 사람이 색스폰 연주가면서 자기가 곡을 작곡하고 그래요. 노래는 안 해. 근데 그 사람 연주를 들으면 자기 시그니처가 확실히 있어. 그런 아티스트들이 아까 우리 얘기한 프랭크 시나트라 뭐 하여간 딱 들으면 이건 누구다 하는 걸. 그런 식으로 그 자기의 확실한 스타일이 있는 사람인데 그 열대 브라질의 느낌이 그대로 선율에 나와요. 그냥 화끈하고 그냥 그런 어쨌든 그 사람이 영화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좋아서 옛날에 그 바이널 큰 네모로 나온 레코드판 그 시절에 한번 뒤를 보니까 그 레코드판 뒤가 뭐로 편집됐는가 하면 그 가토 발비에를 잘 알만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평을 해놓은 거야. 그 중에는 이혼한 전 부인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혼했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자기를 알만한 사람들에게 자기 평을 부탁해서 그걸 자기 레코드 뒤에다가 실은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눈길을 끌더라고. 왜냐? 내용이 이거야. 발비에리가랑 이제 만나고 헤어져서 그가 돌아서서 걸어갈 때 그가 뒤에 남기고 가는 발자국마다에서 꽃이 피어오른다. 와, 우리가 이게 영어 공부도 하는 채널이니까 영어로 내가 내 기억으로 지금 해보자면 이런 거야 아마. In every footprint that he leaves behind, as he leaves, 떠나면서 there springs up flowers.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고 헤어져서 돌아서 내 길을 갈 때 그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 뒷모습을 지켜본다고 할 때 그는 내가 남기는 발자국마다에서 혹은 내 뒷모습에서 뭘 보고 뭘 느낄까? 어느 시에 그런 게 있었지. 때를 알고 떠나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그러고 보니 이런 말도 또 생각이 난다. 이런 말이 있어. 그 사람의 뒷모습은 그 사람의 앞모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것도 좀 일리가 있잖아. 우리가 누구에게 앞모습을 보일 때는 의식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땐 가면을 쓰고 하잖아.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 올 때는 거기에서 사실 뒷모습에서 우리가 더 잘 보여질 수도 있겠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치? 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가 우리가 돌아서 올 때 그가 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기분, 그게 우리가 맺은 그 관계의 성적표야. 그렇지 않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내가 최근에 또 새로 찾은 스승의 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 그분이 최근에 또 내게 가르침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요즘 우리들의 성공의 기준이란 남이 못 가진 것을 나만 가졌을 때, 내가 혹은 누구를 누르고 또는 남이 하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건 성공이 아니라 sickness, 질병, 병이라는 거야, 병. 그런데 우리 나 자신이나 요새 이렇게 둘러보면 와, 이거 정말 정신이 번쩍하는 소리야. 봐봐. 남이 못 가진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뽐내며 가는 사람들, 남이 못 입는, 남이 못 갖고 다니는 명품을 들고 그 아주 폼 잡는 사람들, 남을 누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서는 그게 성공인 줄, 행복인 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기억나?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꽤 됐지, 이제 몇 년 벌써. 기아 소울 무게차 타고 그 너무 인기가 있었잖아. 그때 그분이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한 것 중에 내가 신문을 보면서 내 눈에 제일 깊이 와서 박힌 거는 딱 이 단어야. 죽음의 문화. 그분이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름 모르는, 얼굴 모르는 어느 누가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럼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우리는 말이야, 사실 죽는다는 사실,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 그런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우린 언젠가 다 죽을 거야. 돌아갈 거야.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이 경기가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임하는 선수와 이 경기가 마치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뛰는 선수가 있다면 각 선수들의 플레이는 확실히 다르겠지. 어쨌든 우리 모두 다 죽는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야.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누구나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 누구나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리오 부스칼리아라는 아주 멋있는 분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그런 제목의 책을 또 쓰신 분인데, 그분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스피스, 양로병원 이런 데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돌아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뭡니까? 그 중에 제일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뭔 줄 알아? 자기 그런 말 들어봤지? 많은 사람들은 가슴속 깊이 품은 선율,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무덤으로 간다.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혹은 언젠가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그 무엇. 그걸 한번 해보기나 할 걸. 그걸 괜히 잘못했다가 실패해서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 이런 거 따지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혹은 남의 눈치 보고 이러다가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그 무엇. 그걸 그냥 해보기나 할 걸. 그게 가장 큰 후회래. 가장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하셨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네. 그분이 항상 그러셨대요. 밑에 사람들한테 이걸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면 미국까지 유학 갔다 오고 똑똑하고 월급도 많이 받아가는 부하 직원 중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회장님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건 비효율적입니다. 이러고 항상 이렇게 딴지를 걸고 나오면 정주영 회장이 항상 그러셨대. 해봤어? 해보고 하는 소리야? 해보지도 않고 무슨 말만. 그래서 항상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그걸 입에 달고 사셨대요. 그분이 또한 그런 말도 항상 입에 달고 사셨다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항상 끊임없는 이노베이터였던 거야. 참 이셨던 거야. 자, 너무 옆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분들이 가장 후회한 것은 해보기나 할 걸. 그리고 또 그 외에 가장 많이 나온 답들은
해돋이와 그 다음에 선셋, 그 석양을 좀 더 많이 볼 걸. 해 뜨고 지는 걸 좀 더 많이 볼 걸. 빗속에서 풀밭에서 맨발로 춤을 좀 실컷 춰볼 것. 춰볼 걸.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또 가장 후회하는 것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는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왜 좀 더 I love you, 사랑해 라는 말을 못했는지. 그게 가장 큰 후회지. 기억나? 9/11 그 미국의 9.11 사태. 그래가지고 그 고층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그냥 그걸 충돌로 무너져 내릴 때 그때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기 셀폰으로 전화한 게 다 누구였어? 자기 자녀, 자기 배우자. 그래가지고 다들 뭐라 그랬지? I love you. 지금 내 빌딩의 내 층이 다 지금 검은 연기로 꽉 차오르고 있어요. 내가 꼭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I love you. 그 수많은 마지막 통화들이 다 I love you야. I love you. 살아생전에 충분히 말하지 못한 혹은 사랑하지 못한. 그래서 그 알베르 까미라는 그 유명한 또 소설가 있잖아. 프랑스 소설가. 그 뭐 말세유 그 항구 뭐 해변가에서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가지고 그 청년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나중에 재판정에서 얘기했던 어쨌든 그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던 알베르 까미. 까미가 한 얘기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우리 모두는 인생의 저녁에 한 가지를 놓고 재판받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야? 얼만큼 사랑했느냐를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회사를 더 확장하지 않았나? 왜 내가 돈을 더 벌지 않았나? 내가 또 권력을, 명예를 이런 거는 죽기 전에 돌아보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 그 끝없는 결정들 중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가장 중요한 선택, 그건 바로 이거야. 내 말이 아니야. 성공이냐 완성이냐. 자, 이거 선택해야 돼. 내가 세속적인 성공을 향해 갈 거냐, 아니면 나의 완성을 향해 노력할 것인가. 성공은 남들하고 싸우는 거고, 그거는 승률도 확실치 않은 거고, 그러나 완성은 나와 하는 거야. 내 자신과 나의 깊은 잠, 나의 깊은 무지와 욕망의 꿈속을 헤매는 나를 깨우는 것. 나는 부지런하게 해왔다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어수선하게 살던 내 인생 전반기 이후 30대 중반부터는 이렇게 내가 노력해 온 거야. 그리고 아직까지도 완성은커녕 갈 길이 멀어. 내가 지금 60대 중반이니까 30년 걸려왔는데 조금 발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러나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어. 최근에 미국에서 그 정신의학자들이나 이런 그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를 내가 최근에 자기랑 어디선가 한번 얘기했었지. 외로움, loneliness를 극복하는 방법,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불안증을 극복하는 방법. 그걸로 과학자, 의학자들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뽑은 게 뭔 줄 알아? 지혜야, 지혜. wisdom. 어떤 상담, 어떤 약물 이런 거보단 깨우치는 거, 깨닫는 거, 지혜. 그게 우울증, 자살, 유혹, 외로움 이런 거에도 최고의 처방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야. 서양에서도. 이 지혜밖에는 다른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나처럼 30년씩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빨리 깨우치길 바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자기 완성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의 일을 뭐 등한시하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고 내면의 눈을 뜨려고 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이러면서 동시에 내가 사회에서 하는 일은 더 열심히 더 집중하게 포커스 있게 그리고 인간관계도 더 그 진실하고 깊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완성의 길로 가면서 세속적인 길도 더 잘 돼. 하는 일도 더 효과적이 되고 상대에게 더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윈윈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지혜로워질 때마다 세상살이가 점점 더 쉬워지고 인간관계가 점점 더 따뜻하고 깊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윈윈이라니까. 자기도 해보면 알아. 우리가 밝은 눈이 띄어질수록 그동안 삶이 힘겹고 막 부대끼던 것들이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래서 점점 신이 나고 그래서 나에게서 풍겨나오는 기가 긍정적이고 밝고 맑고 강력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낳게 된다니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미안. 하여간 해보면 알아. 우리 이 길이 멀지만 같이 재밌게 가봤으면 좋겠어. 그래, 자기의 또 바쁜 일상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만큼이나 또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 다음 얘기할 때까지 잘 지내시고 그래, 바이.